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3, 4차 고차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2차 연립 방정식 그리고 이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서 그냥 풀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한 조건을 갖췄을 때 답이 몇 개로 제한되는 부정 방정식이죠. 그렇게 이제 세 개를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인수분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데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수정리를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2차식 알죠? 4차 방정식인데 홀수차가 없어요. 3차하고 1차가 없는 경우 복2차식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방정식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수정리죠.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수를 찾는 거야.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수를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기차식이나 상관 방정식은 거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거기 3번 보세요. 3번. 자,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2x 제곱 3x 플러스 1은 0. 자, 이것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두 허근을 감마 델타 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델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방정식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그 상반 방정식이에요. 상반.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인데 지금 여기 x 제곱 계수가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수가 서로 같고 이렇게 계수가 서로 같은 방정식을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 x 제곱으로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x 제곱으로 나눠서 풀어요. 전부 x 제곱으로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3x하고 x분의 3을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곱셈 공식을 변형에다가 넣어.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리고 플러스 3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없어지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x분의 1은 0만 남겠죠? 그러면 이거를 x 플러스 x분의 1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 그래서 이쪽에 x 하나, 이쪽에 x 하나 이렇게 각각 x를 하나씩 곱해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나오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x니까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 중에서 한쪽은 허근, 한쪽은 실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걸 풀면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고 여기에서 실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감마 델타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두 근의 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2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3차 방정식 있죠? 그럼 이것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고요. 자, 범위야, 이제 보자, 이거. 범위, 쉬운가 본데? 일단 이 문제 하나 하고. 그러면, 이걸 전부 A로 나눠봐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제곱 플러스 A분의 CX 플러스 A분의 D는 0. 이렇게 되고.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 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그러면 여기 근도 알파 베타 감마고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그 공식이 거기 5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공식에다가 별표 하나씩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다 이제 별표 하나씩 해 놓으시고 근데 이제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요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랑 곱셈 공식의 변형이랑 연결돼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 잠시 한번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게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3승 베타 3승 감마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또 많이 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알아둘 게 뭐냐면 이게 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0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게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야.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 나오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알파 3승 플러스 베타 3승 플러스 감마 3승을 3 알파 베타 감마로 써줄 수가 있죠. 이게 0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 되는 거고 또 한 조건은 이제 이쪽이 0이 되는 거야. 이쪽이. 근데 이쪽이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감마는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0이 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가 0이 되면 2를 곱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 이런 식이 나오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같다. 이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거나 알파 베타 감마가 같으면 알파 삼승 베타 삼승 감마 삼승을 3 알파 베타 감마로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야, 너무 추워 보인다. 야. 자,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0이 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세 근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일단 한 번씩은 더하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하고 세 개를 곱하고 그걸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일단 한 번씩 다 더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일단은 다 한 번씩 더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해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그리고 감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바로 전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야. 자,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자 두 개짜리 덧셈이 곱해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계산을 하면 복잡해져. 아니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자 한 개짜리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부 마이너스가 다 붙어 있어갖고 전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플러스라고 바꿔주고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감마,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그러니까 3하고 지금 보면 알파 2개, 베타 2개, 감마 2개가 나와요. 그래서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3개를 다 곱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이것도 역시 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씩 뽑아내다 보면 마이너스가 3개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남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 1만 3개 뽑았을 때, 그 다음에 1을 2번 뽑으면 문자가 1개씩만 나와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1을 1번 뽑으면 문자가 2개씩 나와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 다음에는 문자 3번 나오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하고 1,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얘는 0이고 얘가 또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3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x 세제곱, x 제곱, x는 0에서 여기는 보반대, 여기는 그대로 보반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보반대로 들어오고 얘는 그대로 들어오고 얘는 보반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돼요. 자, 7번. 다음 3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7일 때 유리수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PQ가 유리수면 이게 유리계수 방정식이잖아. 유리계수 방정식에서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켤레 무리수가 당연히 근이 됩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7이 당연히 근이 돼요. 그리고 한 근이 더 나와야 돼. 그 한 근은 모르니까 그 한 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근을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세 근을 그냥 더하는 거야.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7, 3 마이너스 루트 7,
플러스 알파 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p가 되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7, 3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고 알파와 3 플러스 루트 7, 알파와 3 마이너스 루트 7. 자, 이렇게 곱해서 a분의 c니까 q가 돼요. 그 다음에 세 개를 그냥 다 곱합니다.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7, 3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알파.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p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루트 7, 루트 7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p를 구하면 p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9 빼기 7이니까 2가 돼. 그래서 2 알파인데 그 p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3알파는 마이너스 6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이게 플러스 2가 되니까 p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거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9 빼기 7이니까 2. 그 다음에 여기에 루트 7알파 마이너스 루트 7알파라서 루트 7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3알파 3알파니까 6알파가 돼. 그게 Q야.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2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그래서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거를 이용을 해서 푸는 거다. 자, 8번은 한 근이 이렇게 됐을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 1-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화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내자고. 그러면 이거는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니까 1 플러스 i를 곱해요. 그러면 제곱이 돼요. 그럼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분자는 1 플러스 2i 그리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2분의 2i라서 그냥 i가 나옵니다. 그런데 얘가 a, b가 실수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실계수 방정식이 되죠. 실계수 방정식에서 허수인 근이 나오면 켤레복소수가 당연히 근이 돼요. 그러니까 i가 근이면 또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근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세 번째 근은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제일 상수가 지금 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2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i와 마이너스 i와 알파를 곱해. 세 근을 그냥 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i 제곱이거든요.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1이에요. 따라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근은 마이너스 2였단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i 없어지니까 a가 2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개씩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i 두 개씩 곱해서 더해. 그것은 b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i 이렇게 없어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3 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10, 11, 12번의 그 오메가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하긴 했잖아요. 하긴 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또 나옵니다, 이거. 또 나오지. 이번에 이제 이 고차 방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메가 문제는 나오는 곳이 두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복소수 할 때 한 번 나오고, 고차 방정식 할 때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번에는 원래 그 오메가 문제를 복소수 범위에서 나올 때는 오메가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오메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 그게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이걸 나오는 방법이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왜냐면 여기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소수일 때도 이렇게 딱 숫자를 보면서 바로, 얘는 세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숫자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혹은 그러면 오메가의 성질 6가지. 그죠? 6가지가 쫙 기억이 나면서 그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뭐, 이번에도 또 이거 100% 나온단 말이야. 오메가 문제 하나는. 자, 그래서 오메가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 세제곱은 1의 합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제 1을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허근 오메가는 이 2차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성질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돼요. 여기다 넣으면 1 나오니까. 두 번째는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으면 0이 되죠. 오메가 문제 60%는 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메가 바가 등장하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야. 이제 나머지 4개가 더 추가로 필요해. 자, 오메가 바도 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계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허수인 근이 나오면 설례복소수가 당연히 근이 돼요. 그러면 오메가 바가 근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 바 세제곱도 1 나오고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거야. 오메가 바가 근이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요 두 개를 넘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제곱이 같습니다. 자, 이게 5번 성질이고 6번. 자, 여기서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 이게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성질이 성립이 된다. 자, 이제 이쪽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분을 오메가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넘기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인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고, 자, 세 번째 오메가 바도 근이고, 네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그러면 여기서 1 나오고 오메가 바는 1 나오고, 여기서는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응? 자, 아는 사람은 안 써도 되고 모르는 사람은 빨리 적어 놓으세요. 자, 오메가 성질은 이 6가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 6개를 다 총동원하면은 금방금방 풀려요. 웬만한 것은 요 1, 2번으로 막는 거고, 오메가 바가 뜨면 나머지 3, 4, 5, 6이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정리했으면은 거기 이제 10번을 풀어봅시다. 자, x3승 마이너스 1은 0의 허분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4승 마이너스 4 오메가의 5승이 a 오메가 플러스 b 다 된다고 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뭐가 성립되냐면 오메가 3승은 1이 성립이 되고요. 그럼 이게 성립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됩니다. 그 요거 좀 기억해두면은 좋아요.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같아요. 그리고 이 오메가를 숫자로 나타내면 여기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고 여기는 1 풀마 루트 3i예요. 그래서 숫자하고는 부호가 달라요.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가 되고 1일 때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도움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요게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를 곱한 건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다 생략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가 3 오메가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6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하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리고 4오메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6 플러스 6 나오니까 10오메가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10이고 B가 6이니까 제곱 더하면은 36이 나온다. X3승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Z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일 때 ZZ바를 구하시오. 여기는 지금 Z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바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나머지 6개의 공식을 다 이용을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이 되고 오메가 반은 1이 돼요. 자, 그러면 Z 곱하기 Z 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Z는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인 것이고 Z 반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켈레복소수의 성질이에요. 켈레복소수의 성질 중에 이거는 켈레복소수를 만들고 계산을 한 거지. 이거랑 계산을 먼저 하고 켈레복소수를 만든 것은 서로 같다. 이게 항상 성립됩니다. 덧셈도 그렇고 뺄셈도 되고 곱셈도 되고 나눗셈도 돼요. 모든 사칙 연산에서 만들고 계산을 하는 거랑 계산을 먼저 하고 만드는 거랑 값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원래 Z바 그러면은 여기서 Z바는 이거지 1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의 바잖아. 그럼 이거는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켤레를 만든 거야. 뺄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그리고 켤레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켤레를 만들고 계산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게 켤레복소수의 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Z바를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켤레를 만들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분모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고 분자가 오메가 바인데 여기 분모를 전개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오메가 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바는 1 그러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답은 1이 나온다. 자,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뭐가 성립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메가 계산은 세제곱이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3개가 3개씩 계산하면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요거는 또 기억해 두세요. 얘는 언제 1이 나오겠어? 얘를 제곱을 하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되잖아요. 얘는 6개씩 반복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6개씩 반복해야 돼. 얘는 3개씩이고. 그래서 이 3개를 한번 보자 이거야. 3개를 보자. 그래서 3개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뭐라고요? 1이라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0이죠.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더하면 0. 그죠? 자, 얘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는 오메가 세제곱으로 통분을 해버려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되고 여기는 오메가를 곱하고 여기는 플러스 1.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요거는 0이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0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얘가 그냥 오메가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도 3개씩 더하면은 0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3의 배수마다 끊어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하고 나면 오메가 9제곱은 이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거 하나만 남아.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게 근데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라는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라고 할 수가 있잖아.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가 되는 거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랑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랑 공통 성질이야. 알겠지? 오메가 분의 1이 오메가 바가 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 그럼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서 오메가를 넘겨갖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한 다음에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해서도 풀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 바로 고쳐갖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이게 더 간단하더라고. 이 문제도 그냥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갖고 여기는 1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뭐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해갖고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어차피 3개씩 모아서 규칙성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간편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게 더 간편해.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56페이지 14번.
이거는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죠.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원래 유형이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가지가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3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만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교육과정 처음 바뀌었을 때는 사실 처음 바뀌었을 때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그래도 그냥 막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2가지 유형이 그게 계산이 복잡한 유형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빠진 유형은 거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이제 3가지 유형이 1차, 2차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있지. 그래서 1차, 2차는 1차를 2차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2차 유형이 있는데 는 0이 있는 거야. 어느 하나는 는 0이 있어. 2차, 2차. 그래서 그러면 는 0이 있는 거를 인수분해 후에 대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지금 는 0이 있고 여기 는 9잖아. 그럼 는 0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유형이 UV 문제. 네, UV 문제가 많이 나오죠. UV. UV는 x 플러스 y를 u로 xy를 v로 치환을 해서 t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 그쵸? 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어차피 15번이 그 UV 문제니까, 15번 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네. 그러니까 이런 2차 방정식, 2차 연립 방정식은 그 유형별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유형별로 풀이법을 알고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는 0이 있는 경우는 인수분해 후에 대입한다. 1차, 2차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UV 문제는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한다. 치환을 해서 T 방정식을 이용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는 0이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거나 또는 y는 x. 는 0이 나오려면 이렇게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1. y는 마이너스 x일 때. 그럼 여기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9라서 이게 3x제곱이 되니까 x제곱은 3이 나옵니다. 그러면 x가 풀마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풀마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요. 자, 2번 y는 x일 때 그러면 y에다 이제 x를 대입을 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9니까 x제곱은 9가 돼서 x가 풀마 3 그러면 y도 풀마 3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복부호라고 그러죠. 복부호. 복부호. 그래서 복부호를 계산을 할 때는 같은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위에 거랑 짝이고 아래 거는 아래 거랑 짝이야. 그러니까 x가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야 돼. 자, 여기에서 이제 2x 플러스 y의 최대값. 그러면 가능하면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야지 좋잖아요. 최대니까.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거를 대입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답이
9가 나옵니다. 자, 다음 식에서 절대값 x-y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있잖아요. 여기 1차잖아. 그러니까 1차식을 변형해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일부러 지금 그 UV 문제로 풀라고 애써서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딴 방법으로 풀어버리면은 이 출제자 의도에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도록 하라고. 여기를 x, y로 묶어줘. 그러면 x 플러스 y가 나와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3이면 x,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지금 x 플러스 y가 있고 x, y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근이 x와 y인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부근의 합이 되고 얘는 부근의 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 여기서 이제 만드는 방정식이 t 방정식이야. 그러면 부근의 합은 부반대로 오고 부근의 곱은 그대로 오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1, 4에 4에 마이너스.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 t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t는 마이너스 1, t는 4일 때 x, y는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이너스 1을 차지하면 y가 4를 챙기면 되는 거고 x가 4를 차지하면 y가 마이너스 1을 챙기면 되는 거야. 서로 반대편 거를 챙기면 돼. 응? 그러면 더해. 더하면 3 나오잖아. 곱해.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알겠죠? 그럼 여기서 절대값 x-y라고 하는 건 x, y의 차를 의미하죠. 차. 차라는 거는 둘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야.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을 해봅시다. 16번. 자, 어떤 직육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합은 36이고 대각선은 루트 29고 그 다음에 부피가 24일 때 모서리 중 길이가 가장 짧은 모서리
자, 가로, 세로, 높이. 그 ABC 3개짜리, 어? 3개짜리 곱셈 공식 변형에서 나오는 식들은 전부 이 직육면체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모든 모서리 합은 A 4개, B 4개, C 4개니까 모서리 합은 4,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이제 모서리 합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보면 AB가 2번, BC 2번, AC 2번. 그래서 2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피는 AB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공을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있고 A제곱 B제곱 C제곱도 있고 AB, BC, CA도 있고 ABC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한 게 그냥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모서리 합도 알려주고 대각선도 알려주고 부피도 알려주고 그러면은 뭘 구하라고 나와야 되냐면 건널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이쁘고 좋아. 근데 얘는 건널비가 아니고 짧은 모서리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가 난이도가 상이야, 얘가. 이게 난이도 상짜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짜리 막 이 문제 중에 이런 유형이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다루는 유형이 있어. 자, 모서리 합이 36이니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가 36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 이게 되겠지?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루트 29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은 29. 그 다음에 부피 ABC는 24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냐면은 뭐 요거 제곱을 시켜갖고 A, B, B, C, CA 막 이런 거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막 이런 거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랑 짧은 모서리 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A 플러스 B를 마이너스 C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9 라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가 있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9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대입을 해. 마이너스 C 플러스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는 여기서 구해요. AB가 C분의 24 이것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9 이렇게 해갖고 3차 방정식으로 가는 유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처음 본다는 그런 느낌인데 좋아. 아니 지금까지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뻔히 다 아는 걸 왜 또 하냐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갖고 나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는 어쨌든 한 번은 해줘야 되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어도 내가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완전 뒤통수 맞는 거잖아. 그래갖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했지만 요건 조금 반응이 오네. 자, 그래갖고 이제 이걸 전개하면 C제곱 마이너스 18C 플러스 81 마이너스 C분의 48은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9 그래서 넘기면은 2C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8C 하고 그 다음에 29를 빼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52
마이너스 C분의 48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부 다 C를 곱해. 그러면 2C 세제곱 마이너스 18C제곱 플러스 52C 마이너스 48은 0 되고, 그래서 전부 2로 나눠주면 C 세제곱 마이너스 9C제곱 플러스 26C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C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0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면 2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C-2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1, 마이너스 9, 26, 마이너스 24. 그래서 2 하면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12, 24, 0. 그러면 이게 3, 4가 돼가지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아, x가 아니고 c. c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 수는 2, 3, 4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a 플러스 b로 해서 풀었으니까 c에 대해서 나온 거야. 이거를 b 플러스 c로 하면은 a에 대한 식이 나오고, a 플러스 c로 하면은 b에 대한 식이 나온다고요. 그게 근데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2, 3, 4는 c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짧은 모서리는 얼마가 되느냐? 2.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이 유형. 그러세요. 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자, 연못 두 개가 다음과 같은데 중심 사이 거리는 6이고 넓이 합이 20파일 때, 자, 그럴 때 반지름 길이의 차. 자, 그러면 우리 짧은 길이를 A라고 하고 긴 길이를 B라고 하자. 그러면 중심 사이 거리가 6인 거야.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는 6이 성립이 되고, A제곱 파이 플러스 B제곱 파이는 이게 넓이의 합이지. A가 20파이다. 그러면 파이로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 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반지름 차이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B 빼기 A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인데 이건 A 곱하기 B가 필요한 거야. A 곱하기 B가. 그래서 뭐 이걸 제곱할 수 있죠. 양변을 제곱을 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36. 그런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0이니까 2AB 플러스 20은 36. 그러면 2AB가 16이라서 AB가 8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B-A를 바로 못 구해요. 그래서 B-A의 제곱을 대신 구합니다.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B지. 그럼 A 플러스 B가 6이고, 그 다음에 AB가 8이니까 36 빼기 32 하면 4가 돼. 그래서 B 빼기 A는 2.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